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요 3천만 원 모으는 거에 대해서 저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축이라는 건 매우 어렵죠. 100만 원 모으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1000만 원 모으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모으는 이 저축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금액이 많아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매우 큰 오해인데, 사실 내가 버는 금액이 많으면 저축할 여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버는 돈이 작다고 해서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2030 세대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제목에서처럼 3천만 원은 왜 모으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실 3천만 원을 먼저 모아야 되죠. 그래야 4천만 원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해서 결국 1억이라는 종잣돈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1억은 둘째 치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3천만 원 모으라고 하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금액이 바로 3천만 원입니다. 왜냐? 3천만 원은 왠지 내가 조금만 빡세게 저축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내가 실제로 실천을 해보니까 쉽게 모이지도 않는 돈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일 겁니다. 이래 저래 돈을 써서 남겨서 모으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간이 좀, 저축 세월이 많이 걸린 것 같고, 그리고 이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긴 세월을 투자해서 고작 3천만 원을 건지는 게 맞나 싶어서 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 특히 20대부터 목표를,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모으기 말고 먼저 1차적으로 3천만 원 모으기부터 실행을 해봐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주제도 그런 이유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꼭 3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좋지만, 가능하면 3천만 원을 먼저 저축에 1차 목표로 잡고 접근해보면 왜 3천만 원이 모으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만약에 내 스스로 3천만 원을 힘들게 모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1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천만 원까지 모으는 게 어려웠지 3천만 원부터는 정말 스노우볼처럼 늘어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3천만 원 모으는 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을 모으기 어려운 기본적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 욕구 분출 표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 같은 경우에는 내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기면 네일 아트를 하든 화장품을 사든 헤어를 하든 아니면 비싼 명품을 입든 좋은 차를 사든 나의 욕구를 분출해야 되고,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욕구 분출 표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정이 우리가 돈을 모으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으는 방법을 잘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오는 것 같은데 막상 따라하기는 어려운, 내가 실제로 나한테 맞는 저축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것을 찾기가 어렵더라. 이게 돈을 모으기 어려운 기본적 이유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로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 티끌을 티끌 대하듯이만 하는 자세가 문제다라는 거죠. 티끌은 모으면 정말 태산이 됩니다.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티끌조차도 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언제 모아서 종잣돈 만드냐, 그냥 쓰자라는 중도 포기라는 그런 마인드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관리를 조금 컨트롤 잘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3천만 원은 젊으신 20대 분들이라면 금방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절대 쉽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절제 능력과 또 나의 저축 습관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지만 요 세 가지는 꼭 자신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저축을 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3천만 원이 모으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나의 소득 대비 비율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24년 1인 가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중위소득이 223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올림한 겁니다. 223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1년을 모으면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한 푼도 안 쓴 게 2,6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전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금 제외하고 나의 필수품 구매하고 생활비 제외하고 식비 제외하면 실제 저축 여력은 2, 30만 원, 정말 잘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50만 원까지는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가자고요. 실제 저축 여력은 한 2, 30만 원 될 거예요. 자, 30만 원이라고 친다면 최대치를 1년에 12달러 모으면 360만 원입니다. 그것을 9년에서 10년 동안 모아야 3천만 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20대부터 하기는 매우 힘들죠. 왜냐하면 20대에는 나의 욕구 분출하고 싶은 다양한 이유들이 많아지고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하셔야 되고요. 223만 원이라는 돈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비율을 높이면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다 보면 나의 생활이 좀 쪼들리는 것 같고 나의 인생을 제대로 못 찍은 것 같으니까 요 소득 대비 저축 비율을 낮춥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9년, 10년씩 걸려서 너무 3천만 원 모으는데 긴 세월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한 이것 또한 중도 포기가 되는 이유인 거죠. 두 번째로는 생활비와 고정 지출 비용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고정비를 내죠. 뭐 고정비라고 한다면 월세, 대출이자, 공과금, 보험료 같은 게 있을 거고, 변동비라고 한다면 뭐 식비, 교통비, 유흥비, 쇼핑비라고 해서 먼저 지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특히 결혼, 육아, 내 집 마련 등의 목표가 있는 경우라면 생활비 외에도 추가적인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축이 당연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 고정 지출이 많을수록 저축할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천만 원 모으는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즉 뭐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하는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한 거지만 생활비와 고정 지출 비용을 무조건 낮춰야 된다. 젊었을 때는 내가 몸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강으로 커버해서 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젊었을 때뿐이 없습니다. 점점 나이 들수록 내 몸을 희생해가면서 내 몸의 인내력을 테스트해가면서 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20대보다는 30대가 더 어렵고 30대보다는 40대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돈을 모으기로 3천만 원을 모으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생활비와 고정 지출 비용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긴급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돈을 모아놓으면 목돈으로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되고서 5, 60만 원씩 나갑니다. 또 모아놓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긴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경조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전세가 끝나서 갑자기 계약이 빠그라지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되는 이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잘 했지만 또 이 과정에서 긴급 지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돈이 깨진다라는 거죠. 목표 달성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3천만 원이 모으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네 번째로는 저축 습관의 문제인데요. 돈을 모으려면 계획적인 저축 습관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은 소비 후 남은 돈을 저축하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 돈을 그대로 두고 쓰죠. 보통 그럴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라면 더 그럴 거고,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뭔가 저축 테크닉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경제관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급여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고 씁니다. 이게
저축 습관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제로 저축하는 게 분명 필요해요. 특히 20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30대 초중반이더라도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지금 솔로라면 절대 강제 저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자 되는 건 이렇게 어렵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아이러니하고 힘든 문제라는 거죠. 즉, 우리는 요 급여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고 쓰는 방식이 아니라 빠져나갈 거랑 고정 지출비랑 그리고 내가 생활비, 그리고 긴급 자금용 이렇게 용도를 좀 나누어서 체크카드처럼 모아놓고 써야 된다라는 거죠. 분류를 안 해놓으면 절대 저축이 안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투자 없는 단순 저축만 고집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투자만 고집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데 단순 저축만 고집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위험하다. 단순히 은행에 예금만 하면 이자가 거의 붙지 않죠. 목돈을 모으는 속도가 느린데 그래도 잃지 않는 게 저는 더 중요해요. 괜히 뭐 잘못 투자했다가 돈 날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에 대한 이런 기회비용을 잃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도만으로는 절대 3천만 원이 빨리 모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천만 원을 모으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필요 없고 저축만 해서 모으면 되죠. 그런데 3천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천만 원을 모아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부터 모으자라고 한 건데 이 시작 금액을 너무 긴 세월이 걸리면 본인도 힘들고 중도 포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3천만 원을 모으는 속도는 줄여야 됩니다. 그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바로 저축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 2%의 이자율의 정기예금에 3천만 원 넣으면 연이자가 약 6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돈을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 뭐 채권, ETF 이런 거 넣으면 연 5%에서 10%의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이렇게 100%는 아니에요. 이것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울질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부담과 유혹 절제. 그러니까 1번부터 제가 6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3천만 원은 모으기 어려운 이유와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모여서 3천만 원을 결국 모으기 어렵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이유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부담과 유혹 절제라는 말은 뭐냐? 3천만 원이라는 게 처음부터 딱 목표액을 잡다 보니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느껴진다는 거죠. 1억보다야 3천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이 적지만 3천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처음으로 설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시라면 목표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비 유혹. 그러니까 소비 유혹이라는 거는 뭐 이런 여행 가고 싶은 욕구, 돈을 버니까 이제 나도 명품 하나 정도는 입고 싶은 욕구. 돈을 벌다 보니까 남들 다 골프 치던데 취미 생활하는 욕구. 화장품이든 뭐든 핸드폰이든 신제품이 뭐가 나왔네 라고 하면 또 그것을 구매해야 되는 욕구, 이런 소비 유혹 등이 많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이런 유혹에 의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축이 가장 어려운 큰 이유가 이거 하나죠. 유혹을 절제했느냐 못했느냐가 큰 갈림길에 쓸 겁니다. 어떤 누구는 먹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식비로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먹지는 않지만 입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들은 입는 거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도저도 아니지만 자동차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은 정말 큰 금액을 여기다가 지출하는 경우도 있죠. 결국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이기지 못하는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을 절제하느냐 마느냐가 돈을 저축할 수 있고 3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상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계속 돈을 모으기로 세웠더라면 지속적인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을 빨리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활용인데 자동이체 활용. 이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계좌를 분류해 놓자라는 거예요. 월급날 그대로 월급을 통장 급여에다가 두고 쓰지 말고 자녀 금액으로 쓰지 말고 저축할 금액을 자동이체로 따로 분리해서 쓰자. 두 번째로는 생활비 절감. 필요 없는 OTT 이런 거 모두 해지하고요. 또 핸드폰에서도 필요 없는 웹툰 이런 것도 다 해지하십시오. 돈을 모을 때까지는 해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모으고 나서 하십시오. 그리고 외식. 내가 먹는 욕구가 많아도 외식은 되도록 줄이시고요. 주말에 나가서 먹지 말고 집 안에서 요리해서 먹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는 것도 좋은데 저축만 고집하면 안 된다. 정기예금은 기본이고요. ETF, 채권, 배당주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수입 창출, 수입을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 중고거래 등으로 소득을 좀 늘려보십시오. 중고거래라는 거는 꼭 뭐 당근 같은 이런 것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산 적이 있다라면 이것을 좀 처분함으로써 좀 뭐 그 돈을 받고 그 돈으로도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중고거래를 업으로 삼으라는 건 아니에요. 네. 단기 목표 설정. 요거는 3개월 안에 300만 원 모으기.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달성을 해보십시오.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첫 목표를 3천만 원으로 잡으라고 했었는데 그건 맞아요. 3천만 원을 잡는 건 맞지만 그게 조금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다. 좀 빡센 목표 금액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면 먼저 그걸 또 쪼개서 3개월 안에 300만 원 모으면 30개월이면 3천만 원이 모이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년 안팎에 가능한 겁니다. 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3천만 원을 처음부터 3천만 원으로 잡지 말고 어쨌든 단기 안에 모을 수 있는 금액으로 쪼개서 시작을 해보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시작한다면 절대 모으기 어려운 금액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3천만 원을 빠르게 모았다면 1억은 금방 모일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이 모으기 어려운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천만 원이 정말 우스우면서도 우습지 않은 돈입니다. 모으려고 해도 잘 모이기 어려운 돈이고 또 생각보다 멀지 않은 돈이라서 먼 미래 이야기는 아니라서 내가 조금만 소비 습관이나 저축 습관만 고쳐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또 금방 모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뭐 차 한 대 값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차 한 대 살 돈으로 차라리 좀 더 모아서 1억을 만드는 게 나중에 더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3천만 원이 모이면 바로 차 같은 거 사지 마시고 1억을 모으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3천만 원 모았다. 그러면 1억은 금방 모을 거고요. 내가 정말 1억을 현금으로만 모았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단기간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5억, 10억 벌 확률이 보통 일반 사람보다 더 클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저축해야 한다는 거. 저는 목표 성취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살면서 정말 대비해야 할 순간들에 대한 그런 비상 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걸로 조금 관점을 바꿔서 돈을 조금 모아보시는 건 어떤지. 특히 우리 2030 세대 분들께서는 정말 나의 건강, 나의 가족, 그리고 또 내 자신, 본인 스스로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항상 온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위기를 좀 대응하고자 돈을 열심히 좀 저축해보고 3천만 원이라는 돈도 한번 모아보셨으면 작은 성취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